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 밤을 맞이하여서 월요일부터 5월 20 월요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까지 좀 5월을 마무리하는 주식시장 전략을 위해서 각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전에 토요일 밤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 분석을 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는 0.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43% 상승, S&P 500은 0.24%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중에 2개가 상승을 했고 한 개 다우지수 0.04%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시장은 좀 선방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날 아시아 시장이 워낙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아시아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여러 충돌 우려감 당연히 시장에서 중요한 좀 포인트로 봤겠지만 일단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은 밝혔고요. 일단 중국은 또 미국의 홍콩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문제 또 홍콩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등 경제 부분 갈등으로 키울 경우에는 향후에 좀 시장 하락의 뇌관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촉각을 일단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신호는 없어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미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이행할 충분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금요일에 이런 급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백신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렘데시비르가 이제 코로나 효과에 좋고 사망률 감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모더나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좀 제자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렘데시비르발 호재가 좀 나왔다. 이런 점들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월요일 날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하고요. 좀 쉬어가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과의 문제가 좀 그래도 쉽사리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촉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백신을 아무리 기대한다고 해도 너무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는 아닌데요.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또 들려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소식만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점들 일단 주말 동안에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봅니다. 일단 국내 주시장 보시면은요,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00선 정도 121선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이 뭐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8일 날 금통위가 가장 중요해요. 중요도 순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5월이니까 2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지 지금 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최근에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뭐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0.25% 정도는 금리를 좀 더 낮출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V자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증시 그리고 뭐 환율 등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는 좀 동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금통위원장이 아니고 금통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목요일날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시간을 좀 두고 코로나 확산 추이라던가 3차 또 추경 뭐 이런 부분들 지켜보면서 7월 정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통위에 관련돼서 목요일에 한국은행의 결정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와 이제 관련하여서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발표가 저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2.3% 정도로 잡았다가 2.1%로 내렸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그걸 2월 달에 내렸거든요. 그 이후에 3월부터 좀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일단 주식 시장은 V자 반등을 지금 했지만 경제 상황은 지금 뭐 완벽하게 회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추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8일 이후에 올해 성장률을 뭐 0%로 낮춘다거나 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낮춘다거나, 혹시 여기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낮춰버리면은 그건 좀 악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26일 날 뭐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또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 4월 뭐 주택 판매 발표, 27일은 중국의 또 4월 산업이익 관련 발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표들과 그에 따른 주가에 대한 반응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지표들은 다 웬만하면 아직까지도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와 또 경기 부양, 뭐 경기 부양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의 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 좀 뭐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있고요. 일단은 수급을 그래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 기관이 금요일날 또 쌍끌이 매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돌아서는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21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차 21선, 2차 1913포인트 거기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조정시는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추천주들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중립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어차피 서로 살아야 되거든요. 미국은 트럼프 재선을 하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고요. 중국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악화된 경제, 중국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게 상당히 좀 체제 유지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뭐 급격하게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본다. 조정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요일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